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14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자연이. 기껏 나들이 가도 카페에서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야외에서 소설 하다를 찍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제 약간의 기분, 네? 강아지가 옆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약간의 어떤 기분 전환으로 소설하다 리뉴얼 느낌이랄까요? 이제 구독자가 곧 20명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보고 싶은 책은 이주혜 소설가님의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제목도 뭐랄까 되게 감각적인 게 있죠.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이라는 책인데, 어제 단적으로 하면은 저는 이 책이 하나의 기억에 대한 책이라고 느꼈어요. 가장 제가 이 소설을 보면서 크게 감성을 느꼈던 게,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회상이라고 하잖아요. 회상. 현재 입장에서 과거를 회상한다. 이미 있었던 거를 그냥 돌이켜 생각한다라고만 사실 기억을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현재에 아름답게 다시 재현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소설에서 저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쓰는 거야, 내 과거 기억을 되짚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 기억들과 과거와 현재가 만나면서 이루어진 되게 뭔가 화학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 소설이 잘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시작이 우리의 주인공이 일기쓰기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일기쓰기 모임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글로 써보면서 이제 시작되는 소설인데,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일기 혹은 글쓰기에 대한 어떤 표현이 이 소설의 중심을 관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당신의 삶을 써보세요. 쓰면 만나고 만나면 비로소 헤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저는 이것 자체가 이 소설의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삶을 써봐라. 쓰는 순간에 당신은 당신과 만날 수 있고 그래야만 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너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제대로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거든요. 과거의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되게 가슴 아팠던 적도 있고, 상처받았던 적도 있고, 너무 창피하고 그랬던 순간들도 있고. 근데 우리 살다 보면은 그때 내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 채, 그러니까 나한테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의식하지 못한 채, 혹은 너무 마주하면 고통스러우니까 마주하지 않고 지나갔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어린 시절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그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것들, 혹은 그냥 덮어두고 지나갔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우리한테 쌓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랬던 나와, 내가 외면했던 나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글쓰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야만 비로소 이 응어리지고 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상처들로만 남겨있는 내 마음속의 과거의 분신들과 그래야만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특히 저는 이 주인공이 자기 얘기를 쓰는데, 한 10살의 소녀, 어떤 그리 유복하지 않은, 그리고 어른들의 사랑이나 관심과는 좀 거리가 먼 환경에서 자랐던 소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이 탁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정확히 어떤 감정이고, 그때 그 소녀, 10살의 소녀였을 때는 어떤 감정이고 어떤 마음이었고 주위 상황이 어땠고라는 것을 당연히 인식하지 못하죠. 그냥 지나가 버렸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그때 나와 현재 내가 만나니까
나중에 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주인공이 자기 옛날 얘기를 쓰면서 쓴 것을 사람들 앞에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슬퍼서. 그 참 웃긴 일이죠. 나한테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있었던 일을 내가 가장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모르는 사람은 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씀으로써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래서 물론 이제 특히 뭐 스포일러를 안 하는 선에서, 또 강아지가 하는데 스포일러를 안 하는 선에서 말을 하면은 저는 이 그 소녀의 10살짜리 소녀가 자라나는 어떤 주위 환경이 우리나라 역사랑 좀 관련되어 있나? 우리나라의 역사가 되게 질곡이 많았잖아요, 20세기 때. 그거랑 연관돼 있나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건 역시 저의 뭐랄까, 저는 나의 고정관념 혹은 나의 얕은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모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다 역사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역사라는 거. 그러니까 역사란 큰 무언가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거대하고 딱 정해져 있고 위대한 그런 것이 있고,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꼬물꼬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두 역사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거를 읽으면서 좀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강아지가 막 놀고 있는데, 근데 저는 우리가 소설도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란 건 허구기 때문에 평범하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누구나 하나쯤은 소설로 쓸만한 이런 말은 좀 웃기지만, 우리 모두 자신만의 역사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글을 읽고, 그리고 내가 글을 쓰는 게 되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이주혜 작가님의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되게 좀 놀라웠던 게, 중간에 이제 어떤 그 10살 소녀의 관점에서 뭔가 표현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많은 어른 작가가, 성인 작가가 조금 그 미성년의 아이의 관점에서 할 때 가끔은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아이의 마음이라는 그런 접근, 진짜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적인 냄새랄까요? 그런 게 풍길 때가 많은데, 이 이주혜 작가님의 서술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였을 때보다 아이였던 자신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하는, 그래서 되게 막 눈물이 찔끔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과 일치하진 않겠죠. 나한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쓴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뭔데? 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있잖아요. 내가 그 일을 어떤 어휘와 어떤 단어와 어떤 표현으로, 그리고 그 일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합해서 쓸 것인가는 나의 선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것이, 소설이라는 것이 가치가 있고 멋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저는 이 소설이 소설적인 그 자체, 소설의 이야기로도 재밌었지만, 말 그대로 제가 아까 말했던 글을 쓴다는 것,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뭐랄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 들어서 저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너무 우리 스스로를 세상의 조연이나 부속물로 여기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기에 꼭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제가 이번에도 좀 내용에 대한 얘기는 많이 안 하고 저의 이 두서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는 게 좀 허하시고
뭔가 이렇게 지난 시간들이 쌓여있긴 한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울렁거림이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이주의 소설가님의 계절은 짧고 기억은 영영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